70을 바라보는 순옥은 이제야 비로소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에게 버려진 후 홀로 악착같이 고생하며 작은 청국장 식당 어머니의 맛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들 둘은 모두 번듯하게 자라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고 순옥은 매일 아침 뜨끈한 청국장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소소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식당은 순옥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 모든 고통과 눈물이 이 식당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순옥의 청국장을 단순한 음식이 아닌 위로와 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순옥은 식당을 운영하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오랜 상처를 치유해 왔습니다. 그녀의 넉넉한 미소는 이제 식당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 전부터 순옥은 문득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식당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초조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예감이 그날따라 순옥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들들의 안부 전화에도 순옥은 아무 일 없다 고 대답했지만 어쩐지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순옥은 그 불안감의 근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30년 전 그녀를 버리고 떠난 남편 병수였습니다. 병수는 당시 순옥과 어린 두 아들을 버리고 재산을 들고 젊은 여자와 도망쳤습니다. 순옥은 병수가 떠난 후 이 식당을 일구느라 그의 존재를 완전히 잊은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들려오는 소문은 병수가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까지 나빠져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 식당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늘 활기차던 식당 분위기가 그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남자는 짙은 회색빛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라하고 구질구질했습니다. 남자는 순옥의 눈을 피한 채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아 청국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순옥은 솥에서 끓고 있는 청국장을 젓다가 남자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깡마른 어깨와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한 뒷모습. 30년 동안 그녀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던 병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옥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끓고 있던 청국장이 넘칠 듯 부글거렸습니다. 병수는 순옥의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30년 전에 오만함 대신 죄책감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순옥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순옥은 무표정한 얼굴로 병수의 앞에 청국장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만이군요. 순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세월이 응축된 서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수는 그제야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옥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날의 치기였고 잘못된 선택이었으며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어머니의 맛 청국장처럼 진실된 것은 가족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말기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으며 의지할 곳이 순옥과 아들들 뿐이라고 애원했습니다. 순옥은 병수의 구차한 변명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비참한 몰골에 연민을 느낄지 아니면 분노를 터뜨려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고통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린 아들들을 안고 홀로 울었던 밤, 식당 구석에서 잠을 청했던 고된 시간들, 이 모든 것이 병수가 던져준 배신의 빚이었습니다. 순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내가 이 식당을 차린 줄 아시오. 이미 당신은 30년 전에 죽은 사람이오.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 순옥은 병수가 앉았던 테이블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병수에게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식당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식당 문이 열기 전부터 기다렸다가 순옥의 얼굴을 보려고 했고 아들들이 혹시라도 찾아올까봐 기다렸습니다. 그의 구질구질한 모습은 곧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이 남편이 돌아왔다더라. 사업망에서 암 걸리고 구걸하러 왔대. 순옥의 귓가에는 이런 소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순옥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아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자라준 아들들이 아버지 때문에 다시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수의 끈질긴 행각은 결국 순옥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병수는 순옥에게 죽기 전에 아들들의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의 큰아들 재호의 아내이자 며느리인 지영은 시어머니 순옥을 누구보다도 존경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강인함과 따뜻함으로 맺어진 이 가정을 지영은 사랑했습니다. 순옥의 식당을 도우러 잠시 들렀던 지영은 식당 밖에서 병수와 순옥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지영은 그 초라한 남자가 남편 재호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영은 순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밖에 계신 그분이 혹시 아버지이신가요? 순옥은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옥은 지영에게 이 사실을 재호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라. 재호가 또다시 아버지에게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갈등했습니다. 그녀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시아버지의 마지막을 모른 척해야 할지 아니면 남편에게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영은 착하고 마음이 여린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재호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사이에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병수의 비참한 몰골을 보고 문득 인간적인 연민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죽기 전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영은 결국 순옥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남편 재호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조심스럽게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재호에게 당신의 아버님이 지금 많이 편찮으시다고 해요. 어머니가 힘들어하세요? 라고 사실을 전했습니다. 재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이제 와서? 재호의 목소리에는 30년 동안 삭혀왔던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의 의도는 순수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재호는 아버지에 대한 억눌린 감정 때문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음파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호는 식당 앞에서 순옥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병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와서 어머니한테 뭘 더 바라시는 겁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재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병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병수는 아들의 분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순옥은 아들을 말렸습니다. 재호야, 그만해. 그 사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다. 하지만 재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어머니는 이 사람 때문에 30년을 고생했는데 이젠 좀 편히 살게 해드려야죠. 재호는 30년 전에 상처를 그대로 받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 일로 순옥과 지영 사이에도 차가운 기류가 흘렀습니다. 순옥은 며느리 지영에게 내 부탁을 왜 어겼니? 나는 재호가 또다시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 라며 서운함을 내비쳤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남편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아버지의 존재라는 썩은 동아줄을 끌고 와버린 것입니다. 순옥은 알았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병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고통이 되었음을 이 난관을 순옥은 또다시 어머니의 지혜로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병수의 암투병이 단순한 연민이 아닌 새로운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순옥의 여든에 가까운 삶의 병수의 등장은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큰아들 재호는 아버지에 대한 30년 묵은 분노를 터뜨린 후 오히려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 순옥에게 죄송했고 며느리 지영에게 화를 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재호는 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불효자가 된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둘째 아들 상호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지만 순옥이 병수 때문에 겪었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아버지의 등장을 단순한 불청객이 아닌 어머니의 평화를 깨뜨리는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식당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병수를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침묵 때문에 행동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두 아들의 혼란을 지켜보면서도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이 스스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순옥은 며느리 지영에게도 더 이상 병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침묵 속에서 자신이 가정을 위기에 빠뜨린 원인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식당 일을 돕는 것에 더욱 매진하며 순옥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순옥의 표정은 예전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순옥의 집안에는 3명의 침묵과 3가지의 고통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상우가 순옥을 찾아왔습니다. 상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시한부이신가요? 혹시 저희를 속이는 건 아닐까요? 상우는 30년 전에도 어머니를 속이고 떠났던 아버지였기에 그의 죽음이라는 말조차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의심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수의 암 진단서 사본을 상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단서를 본 상우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했던 아버지였지만 곧 죽음을 앞둔 아버지의 현실은 그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병수가 암에 걸려 돌아왔다는 소문과 함께 동네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수가 사실 재산을 모두 탕진한 것은 아니며 어딘가에 거액의 비자금을 숨겨두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병수는 30년 전 순옥을 떠날 때부터 사업체를 운영하며 돈을 벌었고 마지막까지 젊은 여자와 함께 화려한 생활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은 주로 병수의 과거 행적을 아는 동네 노인들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순옥은 이 소문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병수가 재산을 숨겨두었든 모두 탕진했든 이제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재호의 귀에 이 소문이 들어가면서 상황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함께 버려진 가족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 심리가 뒤섞였습니다. 어머니와 우리가 고생한 대가인데 그 돈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재호는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병수에게도 들어갔습니다. 병수는 자신의 재산을 숨긴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재산이 아들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가장으로서의 마지막 거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비록 너희 엄마에게 죄를 지었지만 너희에게는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이다. 병수의 이런 발언은 숨겨진 재산 소문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되었습니다. 순옥은 병수의 허세와 아들들의 동요를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재산이라는 단어가 30년 만에 다시금 가족을 갈라놓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순옥은 병수가 정말 재산을 숨겨두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아들들의 영혼을 병들게 할 독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숨겨진 재산에 대한 소문이 절정에 달했을 때 또 다른 불청객이 음파식당에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짙은 화장으로 나이를 가린 중년 여성 현주였습니다. 그녀는 병수가 순옥을 버리고 떠났을 때부터 병수와 함께 살았던 내연녀였습니다. 현주는 식당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 순옥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병수 씨의 본처라는 사람인가요? 병수 씨가 왜 당신 식당 주변을 맴돌고 있죠? 현주의 목소리는 고압적이었고 순옥을 얕보는 듯한 기운이 역력했습니다. 현주는 순옥에게 병수 씨는 이제 내 남자예요. 당신과는 30년 전에 끝난 사이인데 왜 이제 와서 병수 씨의 마지막을 방해하는 거죠? 라고 비난했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청국장을 끓이던 불을 끄고 현주를 마주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 남자에게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남자를 제대로 간병해야 하지 않겠소. 나에게 와서 떼쓰지 마시오. 순옥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동도 없었습니다. 현주는 순옥의 냉정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순옥이 병수의 재산을 탐내고 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현주는 순옥에게
솔직히 말해요. 병수 씨가 숨겨둔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순옥 씨는 이미 병수 씨와 남남이에요. 그 재산은 나와 병수 씨가 함께 일군 것이니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경고했습니다. 순옥은 현주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현주가 병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병수의 재산을 노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현주는 순옥이 재산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자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병수를 찾아갔습니다. 현주는 병수에게 순옥이 자신을 모욕했으며 당신의 재산 때문에 접근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수에게 진정한 간병인은 자신뿐이라고 주장하며 병수의 간병을 전적으로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현주는 병원에서 헌신적인 간병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와 병수의 식사를 챙기고 병실을 청소했습니다. 그녀는 병수에게 당신의 마지막은 나 현주가 지킬 거예요. 순옥 씨와 아들들은 당신을 버렸잖아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병수는 현주의 달콤한 간병에 의지하며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 소식은 아들 재호와 상호에게도 들어갔습니다. 두 아들은 현주의 등장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주가 유일하게 아버지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서 자신들이 불효자가 된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재호는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마지막은 우리가 지켜드려야 하는 거 산인가라며 병원을 찾아가 현주를 밀어내고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현주는 재호에게 아버님을 간병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요. 당신들이 돈이 있나요? 내가 병수 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니 나에게 맡겨요라며 간병을 빌미로 병수의 재산을 독점하려는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질세라 둘째 상호도 병실로 찾아와 현주와 재호 사이에서 진정한 효자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아들들과 현주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졸한 간병 경쟁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숨겨진 재산과 불효자라는 죄책감 때문에 움직이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주의 행동에는 진심 어린 간병이 아니라 탐욕만이 느껴졌습니다. 순옥은 현주가 병실을 비운 사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수는 순옥의 방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옥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를 간병해 주었으면 좋겠다. 현주는 너무 계산적이다. 병수는 현주가 자신의 재산 목록에 대해 집요하게 묻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순옥은 병수의 말에 현주의 진짜 목적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현주는 병수의 죽음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병수에게 당신의 마지막은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오. 나는 당신을 간병하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당신이 가진 재산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아들들을 병들게 할 것이니 정리하고 가시오라고 충고했습니다. 순옥은 병실을 나서며 현주가 놓고 간 낡은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병수가 급하게 숨겨놓은 듯한 은행 서류철이 들어있었습니다. 순옥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서류가 병수의 남은 재산과 현주의 탐욕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순옥은 그 서류철을 조용히 챙겨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냉철한 눈빛에는 자신의 아들들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은 식당으로 돌아와서야 비로소 병원에서 가져온 낡은 서류철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이 서류철이 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병수의 존재 이유이자 아들들의 영혼을 병들게 할 독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서류철 안에는 병수 명의의 은행잔고 증명서와 해외 투자, 증권 내역 그리고 보험증서 사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며 경악했습니다. 병수가 말기암 환자의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실제로 숨겨둔 재산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병수는 사업 실패 후에도 교묘하게 자산을 분산시켜 거액의 비자금을 따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총 재산의 규모는 순옥이 평생 청국장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돈의 몇 배에 달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순옥과 아이들에게
현주에게 한 번도 따뜻한 미소조차 보여주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병수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현주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증된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순옥과 아들들은 30년간 나를 버려두었으므로 유산 상속에서 제외한다는 독단적인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유언장 초안을 보고 깊은 배신감과 함께 현주의 간병이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현주가 병원에 낡은 가방에 서류를 넣어둔 것은 병수가 죽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이 이 재산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순옥은 서류처를 금고에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녀는 이 재산이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아들들의 행복이 아니라 탐욕과 불화만을 가져올 재앙이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의 간병 문제로 현주와 다투었던 재호와 상호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 순옥이 병수에게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과거의 앙금 때문에 아버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재호와 상호는 함께 식당을 찾아와 순옥에게 아버지의 간병 문제를 꺼냈습니다. 재호는 어머니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분인데 저희가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현주라는 사람이 나서서 간병을 도맡고 있는데 저희가 이러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상호는 더 노골적으로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있다면 그 돈이라도 써서 간병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가진 돈으로 아버지 간병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옥은 두 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연민보다는 돈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청국장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오히려 평생 동안 너희에게 상처만 주었다. 너희가 지금 아버지에게 해야 할 도리는 그저 너희가 가진 행복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재산은 나중에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은 그만 병원에 신경 쓰거라. 순옥의 단호한 태도는 두 아들의 불만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재산에 대해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나 혹은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이 독차지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은 병수가 예전에 했던 내가 너희에게 도리를 다할 것이다 라는 허세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재호와 상호는 어머니 몰래 아버지 병수의 재산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사설조사 기관에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이 병원 간병 경쟁에 뛰어들자 현주는 더욱 교활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재호와 상호가 번갈아가며 병원을 찾아올 때마다 이간질을 시작했습니다. 현주는 재호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 동생 상호는 아버지에게 돈 문제만 묻더군요. 아버지 명의로 된 보험증서 이야기를 자꾸 꺼내던데 아버님 재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현주는 상호에게는 형님, 재호 씨는 매번 식당 이야기만 하더군요. 아버지에게 식당을 물려받을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아버님 재산에 눈독을 들이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라고 말했습니다. 현주의 교활한 이간질은 재호와 상호 사이에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재호는 동생 상호가 돈 때문에 아버지에게 접근한다고 의심했고 상호는 형 재호가 식당을 아버지의 유산으로 챙기려 한다고 오해했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병실에서조차 차가운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현주는 병수에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당신의 마지막은 나 현주만 지킬 수 있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병수는 아들들의 싸움에 실망했고 현주의 말에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주에게 내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맡기겠소. 당신이 나를 돌봐주시오라며 유언 집행 권한까지 암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현주는 병수의 말에 만족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재산과 간병 문제를 둘러싼 오해와 갈등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재호는 상호가 병실에서 현주와 은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상호는 현주에게
현주 씨가 아버지를 간병하는 조건으로 저희에게 재산 일부를 양보할 수 없나요? 라고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이성을 잃고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상어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흥정하고 있어. 어머니가 우리에게 바라는 게 이런 거였니? 재호는 상호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상호도 지지 않았습니다. 형은 그럼 이 상황에서 고상한 척만 할 거야. 형이야말로 어머니의 식당 건물 욕심을 내고 있는 거 사냐. 두 아들은 병수 앞에서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병수는 침대에 누워 힘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자신의 초라한 마지막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현주는 두 아들의 싸움을 조용히 지켜보며 저들이 싸울수록 내가 얻는 것이 많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녀는 병수에게 보세요. 병수 씨 이들은 당신의 재산만 노릴 뿐입니다. 라고 다시 속삭였습니다. 순옥은 며느리 지영을 순옥으로부터 아버지 병수의 숨겨진 재산과 내연녀 현주의 유언장 초안까지 모든 진실을 전해 들은 며느리 지영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순옥의 깊은 속마음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순옥이 재산에 욕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독이 아들들의 영혼을 망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침묵이 얼마나 고독하고 강인한 사랑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영은 순옥 앞에서 눈물을 닦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시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시동생의 우애를 지키고 어머니의 평화를 되찾겠습니다. 순옥은 지영의 강단 있는 모습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옥은 지영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영에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두 아들의 싸움을 멈추게 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 둘째, 병수가 현주에게 재산을 넘기기로 한 유언장 초안의 부당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는 것. 셋째, 무엇보다 현주의 탐욕이 병수와 가족을 해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자신이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할 마지막 희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남편 재호와 시동생 상호에게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두 분이 싸우는 동안 아버님을 돌보는 현주 씨가 아버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를 어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싸움을 멈추고 현주 씨의 정체를 밝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라고 설득했습니다. 재호와 상호는 처음에는 어머니를 의심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현주가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두 아들이 병실에서 크게 싸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순옥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순옥은 서류철이 든 금고를 열어보며 이것은 돈이 아니라 악마의 씨앗이다. 내가 막아야 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순옥은 가족 간의 해체를 막기 위해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대신 며느리 지영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지영이 가장 순수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옥은 지영을 따로 불러 병원에서 가져온 서류철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영은 서류철에 담긴 병수의 거액 재산 내역과 현주에게 모든 것을 증여한다는 유언장 초안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영은 그제야 현주의 간병이 가짜 효심이 아닌 철저한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순옥이 왜 그토록 병수에게 냉정했고 아들들에게 간병을 만료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순옥은 아들들이 이 독이 든 재산에 오염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순옥은 지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 남편과 시동생은 지금 돈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있다. 나는 그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나는 병수의 재산을 한 푼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이 재산이 현주라는 여자에게 넘어가서 너희 남편과 상호에게 평생 상처를 주게 할 수는 없다.
순옥은 지영에게 너는 가장 이성적이고 현명한 아이다. 내가 이 모든 진실을 재호와 상호에게 알려서 그들의 싸움을 멈춰주거라. 그리고 현주라는 여자의 진정한 목적을 밝혀서 이 가정을 지켜주거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지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돈의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바로 지영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순옥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역전극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으로부터 아버지 병수의 숨겨진 재산과 내연녀 현주의 유언장 초안까지 모든 진실을 전해 들은 며느리 지영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순옥의 깊은 속마음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순옥이 재산에 욕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독이 아들들의 영혼을 망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침묵이 얼마나 고독하고 강인한 사랑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영은 순옥 앞에서 눈물을 닦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시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시동생의 우애를 지키고 어머니의 평화를 되찾겠습니다. 순옥은 지영의 강단 있는 모습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옥은 지영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영에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두 아들의 싸움을 멈추게 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 둘째, 병수가 현주에게 재산을 넘기기로 한 유언장 초안의 부당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는 것. 셋째, 무엇보다 현주의 탐욕이 병수와 가족을 해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자신이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할 마지막 희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남편 재호와 시동생 상호에게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두 분이 싸우는 동안 아버님을 돌보는 현주 씨가 아버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를 어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싸움을 멈추고 현주 씨의 정체를 밝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라고 설득했습니다. 재호와 상호는 처음에는 어머니를 의심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현주가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지영은 현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순옥의 며느리가 아닌 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하는 가족의 역할로 접근했습니다. 지영은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병실을 찾았습니다. 현주는 지영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현주는 지영에게 누구시죠? 여기는 간병인과 가족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현주에게 최대한 예의 바르고 순종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저는 재호 씨의 아내입니다. 시아버님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간병을 못하시는 상황이라 제가 대신 돕겠습니다. 현주 씨께는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지영은 현주에게 고급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호의를 보였습니다. 현주는 지영의 예상치 못한 친절에 잠시 경계를 풀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지영에게 당신 시어머니 순옥 씨는 병수 씨를 30년 전에 버린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가족인 척하지 마세요. 병수 씨는 당신들 가족이 아닌 저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순옥을 깎아내렸습니다. 지영은 현주의 이간질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희도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일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현주 씨의 헌신적인 간병에 감사드립니다. 힘드시면 제가 잠시 간병을 대신하겠습니다. 라며 간병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주는 지영이 병실에 머무는 동안 병수에게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영 앞에서 자신을 순수한 간병인으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현주가 병수의 수면 시간에 맞춰 재산 관련 서류를 들춰보거나 병수의 인감 도장이 든 주머니를 챙기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며칠 동안 간병을 도운 지영에게 병수는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병수는 순옥에게 받은 악마의 씨앗에 대한 충고와 아들들의 싸움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심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지영에게 조용히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후회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병수는 나는 평생 돈만 쫓아다녔다. 현주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녀 역시 내 돈 때문에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라고 고백했습니다. 병수는 현주가 간병을 시작하기 직전에 자신에게 간병 비용 및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증여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병수가 사망할 경우 남은 모든 재산의 절반 이상을 현주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계약서가 현주 탐욕의 핵심 증거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병수에게 아버님, 그 계약서는 현주 씨가 아버님의 상태를 악용하여 강제로 작성하게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진정한 유언이 담긴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병수는 지영의 진심 어린 조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현주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지영은 병수에게 이 사실을 순옥과 아들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병수는 순옥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용서받고 싶었지만 현주에게 복수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순옥이가 나를 용서해 줄까? 현주가 그 계약서를 가지고 나를 협박할 거야. 병수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지영은 병수에게 저희 가족이 아버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며 안심시켰습니다. 현주는 지영이 병수와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녀는 지영을 견제하기 위해 병실을 비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현주는 병수의 병실에서 잠든 척하다가 지영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병수의 침대 밑에 숨겨둔 현금, 증여 계약서, 원본이 든 서류 봉투를 꺼내어 확인했습니다. 지영은 잠시 자리를 비운 척하며 병실 문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주가 계약서를 들여다보는 순간 지영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그 계약서와 현주의 얼굴을 동시에 담았습니다. 이 사진은 현주가 병수를 진심으로 간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재산을 노린 계획적 접근이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영은 이 사진을 순옥에게 바로 전송했습니다. 순옥은 지영이 보낸 사진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현주의 탐욕이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짓밟고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순옥은 이 증거를 통해 현주의 가짜 효심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아들들을 돈의 유혹에서 완전히 구해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한편 현주는 병수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 간병 비용을 얼마나 썼는지 아느냐, 내가 이 병원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병수의 통장, 명의와 도장을 확보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이전하려 했습니다. 현주는 병수의 재산을 모두 손에 넣기 직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순옥과 아들들이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순옥은 지영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 더 이상 현주의 탐욕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옥과 지영은 은밀하게 최후의 역공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병수의 과거 재산 관련 서류와 지영이 확보한 현주의 계약서, 확인 사진 그리고 병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현주를 법적으로 압박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현주가 가진 모든 권리를 무효화하고 병수의 재산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병수의 새로운 유언장 작성을 준비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병수가 순옥과 아들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순옥은 그 재산이 아들들에게 독이 되기보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남편 재호와 시동생 상호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진과 서류철을 본 두 아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현주의 교활함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 순옥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순옥은 두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이로써 돈 때문에 시작된 아들들의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주의 탐욕을 단죄하고 가정의 평화를 완전히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순옥과 지영은 현주에게 최후의 통첩을 날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순옥은 며느리 지영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현주에게 최후의 통첩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현주를 병원이 아닌 자신의 영역 청국장 식당 어머니의 맛으로 초대했습니다. 순옥은 현주에게
병수 씨 문제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오늘 오후 5시 식당으로 오시오. 라는 단호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주는 순옥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의아해했습니다. 그녀는 순옥이 이제 와서 재산 분할 협상을 하려 한다고 지레 짐작했습니다. 현주는 순옥을 깔보는 미소를 지으며 순옥의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순옥에게 결국 돈 때문에 저를 부르셨군요. 순옥 씨는 제가 가진 것을 절대 빼앗지 못해요. 병수 씨는 이미 저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요. 라고 도발했습니다. 순옥은 현주를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게 하고 따뜻한 청국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우선 이 청국장이라도 드시오. 당신의 탐욕 때문에 속이 많이 쓰릴 것이오. 순옥의 말에 현주는 불쾌감을 느꼈지만 순옥이 자신에게 의태도를 보인다고 착각하며 우쭐해했습니다. 순옥은 현주에게 조용히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병수 명의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현주는 그 서류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떻게 이 서류를? 순옥은 당신이 병수 씨의 침대 밑에 숨겨뒀던 그 서류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영이 찍은 현주가 계약서를 확인하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 현주의 얼굴은 탐욕과 불안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현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순옥이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가였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현주는 당황하여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은 조작된 사진이에요. 순옥 씨가 저를 협박하려는 거군요. 병수 씨가 저에게 직접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어요. 순옥은 단호하게 현주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병수 씨에게 강제로 서명하게 한 현금 증여 계약서 말입니까? 그 계약서가 당신의 탐욕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요. 병수 씨는 당신이 그 계약서를 미끼로 자신을 간병하는 것이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순옥은 현주에게 새롭게 작성된 병수의 공증 유언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에는 현주와의 계약은 무효이며 모든 재산은 두 아들에게 상속된다는 내용과 함께 순옥에게 지난 30년간의 모든 고통에 대한 미안함을 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병수가 지영의 설득으로 진심으로 후회하며 자신의 의지로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현주는 충격에 휩싸여 유언장 사본을 갈기갈기 찢으려 했습니다. 순옥은 현주의 손목을 단단히 잡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오. 병수 씨의 마지막 양심이며 당신의 탐욕에 대한 단죄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돈뿐이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간병할 시간만큼의 법적 최소 비용만 지불할 것이오. 그 외의 모든 재산은 당신이 접근할 수 없을 것이오. 식당 한쪽 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듣고 있던 재호와 상호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현주의 추악한 민낯과 어머니 순옥의 강인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호는 현주에게 달려들어 당신은 인간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돈만 노리다니. 라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상호 역시 현주에게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라며 분노했습니다. 현주는 두 아들의 분노와 순옥의 냉철한 단죄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식당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탐욕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단죄라는 이름의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주는 이후 병수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식당을 떠나는 현주의 뒷모습을 보며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는 세상의 이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순옥은 아들 재호와 상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아들은 순옥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현주라는 사람의 말에 속아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의심했습니다. 저희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순옥은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희는 이제 깨달았으니 되었다. 돈은 사람을 병들게 하지만 가족의 사랑은 그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너희는 이미 충분히 좋은 아들들이다. 순옥의 따뜻한 눈빛과 용서의 말은 30년간 상처 입었던 모자 관계를 완전히 치유했습니다.
현주와의 싸움이 끝난 후 병수는 순옥과 아들들이 작성한 새로운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병수가 과거 사업을 하던 시절 청국장 식당 어머니의 막 건물 명의를 자신 몰래 담보로 잡아 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병수는 이미 대출금을 갚지 못해 건물 명의가 은행 공동 소유로 되어 있었고 곧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순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청국장 식당이 자신과 아들들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재산이라고 믿었는데 병수의 배신은 죽음 앞에서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주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식당 건물까지 노렸을 것입니다. 순옥은 단호하게 변호사에게 식당 건물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식당은 병수의 재산이 아니라 내가 30년간 피땀 흘려 지켜온 나의 삶입니다. 이 식당은 내 아들들의 어머니입니다. 순옥은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30년간 식당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 증거와 세금 납부 내역 그리고 건물 유지 보수 비용을 순옥 자신이 전적으로 부담했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순옥은 병수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병수는 순옥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옥아, 내가 마지막까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나를 용서하지 말아라. 병수는 순옥의 단호한 결단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법정은 순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청국장 식당 어머니의 막 건물은 비록 법정 명의가 병수에게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과 경영권 그리고 재산 형성 기여도가 전적으로 순옥 씨에게 있다. 고 판결했습니다. 식당은 순옥 단독 명의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순옥은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지켜냈습니다. 순옥은 식당 명의를 되찾은 후 병원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병수에게 당신이 내게 준 마지막 상처까지 내가 이겨냈소. 이제 마음 편히 가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당신의 초라한 마지막은 지켜보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병수는 순옥의 용서 아닌 용서에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병수는 순옥과 두 아들 며느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외롭고 쓸쓸했지만 순옥과 아들들이 곁을 지켰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마지막 도리를 단 것입니다. 순옥은 병수의 장례를 조용히 치렀습니다. 그녀는 병수의 거액 재산을 병수의 유언대로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오직 가족의 평화만을 위한 순옥의 아름다운 결정이었습니다. 순옥은 두 아들과 며느리 지영에게 이제 너희들의 삶을 살거라. 어머니의 맛은 영원히 너희들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옥의 얼굴에는 30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병수의 장례식이 조용히 끝났습니다. 순옥은 30년 만에 다시 남편을 떠나보냈지만 이번 이별은 30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30년 전은 배신과 분노였지만 이번은 후회와 연민이 남은 쓸쓸한 마무리였습니다. 순옥은 병수가 마지막까지 자신과 아들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실에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병수 역시 탐욕에 의해 조종당한 가엾은 존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순옥의 집안에는 묘한 공허함이 감돌았습니다. 두 아들 재호와 상호는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서로를 의심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들은 현주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어머니 순옥의 식당을 지켜냈지만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망과 미움 그리고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희미한 그리움이 뒤섞여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순옥은 아들들이 겪는 죄책감과 고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청국장 식당 어머니의 맛으로 돌아왔습니다. 식당의 뜨거운 불 앞에서 순옥은 자신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용서라는 감정을 넘어섰습니다. 병수는 그녀의 삶의 일부였고 그 일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평화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이제 아들들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앙금까지 털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옥은 병수의 재산 문제로 얽혔던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병수의 개인 물품을 정리했습니다. 병수가 머물렀던 임시 거처에서 가져온 낡은 가구들을 정리하던 중 순옥은 병수의 낡은 서랍장 깊은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순옥과 두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 몇 장과 함께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병수의 마지막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는 순옥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재호, 상호에게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병수가 마지막 순간에야 깨달은 처절한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30년간 돈과 탐욕을 쫓아 살면서도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다 고백했습니다. 그는 현주에게 이용당하면서 비로소 순옥의 진실된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그는 순옥에게 식당 건물 명예 문제로 마지막까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두 아들 재호와 상호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는 어머니를 닮아 착하고 강인하게 자라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너희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려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유일한 유산이다. 병수는 편지 말미에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끝맺었습니다. 순옥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30년간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수가 마지막 순간에야 인간적인 양심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순옥은 그 편지를 두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재호와 상호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비참한 삶과 마지막 순간의 진심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숨겨진 재산에 대한 미련과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이 편지 한 통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돈이 아닌 어머니의 행복을 유산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재호는 어머니 순옥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유언대로 저희는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저희에게 평생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상호 역시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의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로써 두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련을 완전히 털어내고 어머니 순옥을 향한 헌신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순옥은 두 아들과 며느리 지영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아버지의 제사는 세상의 악마를 물리치고 너희의 사랑을 확인시켜준 시련의 씨앗이었다. 이제 이 씨앗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시간이다. 순옥은 병수가 남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절차를 변호사를 통해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병수의 이름으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악의 씨앗이었던 돈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순옥은 청국장 식당 어머니의 맛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식당은 순옥과 아들들이 모든 고난을 이겨낸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지영에게 식당의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식당은 단순히 청국장을 파는 곳이 아니다. 30년 전 남편에게 버려졌을 때 내가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 만든 어머니의 힘이다. 이 맛은 인생의 쓴맛을 이겨낸 강인함의 맛이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깊은 뜻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식당을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순옥의 인생박물관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순옥에게 어머니 이 식당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어머니의 강인한 인생을 콘텐츠로 만들어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지영은 현대적인 감각과 마케팅 능력을 가진 며느리였습니다.
순옥은 며느리의 제안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로 만들어 세상에 전파하려는 아이디어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옥은 며느리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거라. 나는 그저 맛있는 청국장을 만들겠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화해가 절정에 달했을 때 새로운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주가 순옥에게 복수하기 위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주는 순옥이 병수의 재산을 강탈하고 병수를 외면하여 죽게 만들었다는 거짓 정보를 동네 곳곳에 퍼뜨렸습니다. 그녀는 순옥의 식당을 탐욕의 식당으로 매도했습니다. 현주의 악의적인 소문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청국장 식당 어머니의 맛에 대한 평판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고 식당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순옥은 다시 한번 세상의 비열한 시선과 악의적인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0년 전처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과 현명한 며느리가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순옥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겨내야 할 마지막 시련이다. 현주의 탐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야 한다. 가족들은 어머니의 강인한 의지 아래 다시 한번 굳게 뭉쳤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현주의 악의적인 소문을 이겨내고 식당의 명예를 되찾아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수의 장례식 후 현주의 복수는 더욱 교활하고 집요해졌습니다. 그녀는 순옥의 식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주는 지역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순옥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현주는 순옥이 30년간 병수를 착취했고 마지막 순간에는 간병을 거부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거짓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또한 병수가 남긴 거액의 재산은 순옥이 병수를 협박하여 강탈했으며 그 돈으로 식당을 확장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주는 자신의 탐욕을 감추고 순옥을 가정을 해체하고 돈을 탐한 악녀로 둔갑시켰습니다. 순옥의 청국장 식당 어머니의 맛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식당 앞에는 현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시위대가 나타나 순옥을 비난하는 피켓을 들기도 했습니다. 식당의 매출은 바닥을 쳤고 단골 손님들조차 순옥에게 사실을 확인하려 들지 않은 채 발길을 끊었습니다. 순옥은 평생 쌓아온 정직한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순옥은 묵묵히 청국장만 끓였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삿대질과 비난에 맞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이 불을 끄지 않고 정직한 청국장 맛을 지키는 것이다. 순옥은 식당의 불을 끄는 것이 곧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옥이 세상의 비난 속에서 묵묵히 버티는 모습을 본 두 아들 재호와 상호는 진정한 아버지의 유언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이나 유산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어머니의 이름과 식당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 재호는 식당 운영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대신해 손님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현주의 소문에 대해 정중하게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식당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청국장을 대접하며 어머니는 돈 때문에 아버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30년 인생이 담긴 이 청국장을 드셔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했습니다. 둘째 아들 상호는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현주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현주가 과거 병수에게 강제로 서명하게 했던 현금, 증여, 계약서, 사본과 어머니 순옥이 병수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내역을 증거로 모았습니다. 상호는 현주가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음을 명확히 증명하려 했습니다. 두 아들은 밤낮 없이 식당과 법률 사무소를 오가며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어머니 순옥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아들들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 아버지에게 상처만 받았는데 너희에게는 이렇게 큰 위로를 받는구나. 두 아들이 법적, 현장 대응을 하는 동안 며느리 지영은 가장 혁신적인 방식으로 현주의 소문에 맞섰습니다. 지영은 어머니 순옥의 강인한 인생 스토리와 진정한 청국장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마케팅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지영은 먼저 어머니의 맛 진실 공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식당에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개설하고 청국장 식당 어머니의 맛 30년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연재 웹툰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웹툰에는 순옥이 남편에게 버려진 후 홀로 두 아들을 키우고 식당을 일구어온 감동적인 실화가 담겼습니다. 병수의 등장 이후 현주와의 갈등 그리고 순옥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큰 결정까지 모든 진실을 담담하게 공개했습니다. 지영은 또한 진정한 맛은 거짓을 이긴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청국장 무료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순옥의 청국장을 맛본 후 30년 내공의 깊은 맛에 감탄했습니다. 맛은 어떤 거짓말보다 강력한 진실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지영의 가장 큰 혁신은 순옥의 인생박물관이라는 컨셉을 식당에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식당 한편에 순옥이 지난 30년간 사용했던 낡은 조리 도구들, 병수와의 결혼 사진 그리고 아들들의 어린 시절 그림 등을 전시했습니다. 식당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순옥의 삶과 철학을 담은 역사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영의 마케팅 전략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웹툰은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현주의 거짓 소문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순옥이 병수의 거액 재산을 사회에 기부라는 방식으로 정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순옥에게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돈의 탐욕을 이겨낸 시대의 어머니로 칭송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현주의 소문이 돈을 빼앗긴 악녀의 복수였음을 깨닫고 현주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현주의 소셜 미디어와 커뮤니티 계정은 비난 댓글로 폭주했고 현주는 결국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했습니다. 진실의 힘이 거짓과 탐욕을 완전히 이겨낸 것입니다. 청국장 식당 어머니의 맛은 역경을 이겨낸 승리의 상징으로 거듭났습니다. 손님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찾아왔고 식당 앞에는 순옥의 청국장을 맛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식당의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순옥에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안겨주었습니다. 순옥은 뜨거운 성공 앞에서도 겸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과 며느리 지영에게 너희가 없었다면 나는 이 부를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 이 성공은 너희의 헌신과 지혜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이 재산보다 더 중요한 가족의 사랑과 정의를 깨달았다는 사실에 가장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모든 갈등과 소문을 이겨낸 후 순옥의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순옥은 아들 재호에게 식당의 경영권을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호는 식당의 전통적인 맛을 지키는 역할을 맡고 며느리 지영은 현대적인 브랜딩과 마케팅을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아들 상호는 식당의 법률 자문을 맡으며 어머니의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순옥은 이제 청국장 제조 비법을 며느리 지영에게 전수하며 자신의 인생 2막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식당 운영에 짐을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순옥은 30년간의 고생을 끝내고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순옥은 가족들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식당의 정신적인 기둥으로만 남겠다. 너희는 어머니의 맛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영원히 빛내주거라. 너희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순옥의 눈빛은 따뜻한 사랑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수의 유언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순옥의 가족은 현주의 악의적인 소문을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식당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재호와 지영이 경영을 맡고 상호가 법률을 지원하는 새로운 체제는 식당 어머니의 맛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현주의 탐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순옥 가족과의 법적 싸움에서 패배한 후에도 교활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자신이 병수에게 받았던 일부 현금과 재산을 이용해 순옥의 식당 바로 인근에 비슷한 콘셉트의 청국장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식당의 이름은 진짜 어머니의 청국장이었습니다. 현주는 자신의 식당 간판에 진정한 간병인이 만든 진짜 청국장 이라는 문구를 넣어 순옥의 식당을 간접적으로 비방했습니다. 이는 현주가 순옥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식당의 매출을 빼앗으려는 치졸한 복수였습니다. 현주의 식당은 순옥의 식당보다 인테리어가 훨씬 현대적이었고 가짜 청국장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저가 마케팅으로 손님들을 유인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중 일부는 현주의 소문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지 않았지만 진짜 어머니의 청국장의 저렴한 가격에 이끌려 현주의 식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의 식당은 다시 한번 매출 하락이라는 현실적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현주의 식당은 순옥 가족에게 단순한 경쟁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그림자가 순옥의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큰아들 재호는 현주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재호는 전통을 지키는 것에 집중했지만 현주의 저가 공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재호는 어머니 순옥에게 어머니, 저희도 가격을 좀 낮추거나 새로운 메뉴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준의 식당이 너무 공격적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손님들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라고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순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호야, 우리는 어머니의 맛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다. 이 맛은 30년간의 세월과 정직함이 들어간 맛이다. 가격을 낮추거나 맛을 타협하는 것은 우리 식당의 영혼을 파는 것과 같다. 현주는 가격을 낮추었지만 그 맛은 거짓일 것이다. 우리는 진실된 맛의 힘을 믿어야 한다. 하지만 재호는 현실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강인한 신념과 현실적인 경영 악화 사이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재호는 현주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늦게 현주의 식당 근처를 서성이며 손님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현주의 식당은 외관상으로는 매우 활발해 보였고 재호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남편 재호의 불안감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순옥의 맛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주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을 찾기 위해 철저한 시장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현주의 식당에서 청국장을 직접 사와서 순옥의 청국장과 비교했습니다. 현주의 청국장은 화학조미료의 맛이 강했고 발효 과정이 인위적이었습니다. 청국장 특유의 깊은 풍미가 없었고 단순히 짠맛과 단맛으로 대중의 입맛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현주의 마케팅이 단기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료의 원가를 극도로 낮춘 결과임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현주의 식당이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확신했지만 그동안 순옥의 식당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지영은 순옥에게 어머니, 현주의 청국장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저가 공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진짜 가치를 더욱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제가 청국장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손님들이 직접 어머니의 청국장 제조 과정을 보고 맛을 비교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순옥은 며느리의 진취적인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한편 둘째 아들 상우는 현주가 진짜 어머니의 청국장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순옥의 식당 명예를 훼손하고 부정 경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상호는 현주의 식당이 순옥의 식당과 지리적으로 지나치게 근접해 있으며 고의적으로 고객을 혼동시키고 있음을 법적으로 입증하려 했습니다. 상호는 또한 현주가 병수에게서 빼앗은 현금으로 이 식당을 개업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현주의 자금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현주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모든 돈을 탕진한 것처럼 속였지만 실제로는 복수를 위해 거액의 비자금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상호는 현주의 부정상표 사용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주는 다시 한번 법정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현주는 순옥 가족이 자신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키려 한다고 생각하며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현주는 자신의 탐욕이 나온 결과로 인해 다시 한번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순옥의 가족은 현주의 공격을 식당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영은 청국장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순옥은 직접 손님들 앞에서 청국장 발효 과정과 30년 동안 변치 않은 비법을 시연했습니다. 손님들은 순옥의 진심과 깊은 맛의 비결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순옥이 우리의 청국장 맛은 돈으로 살 수 없는 30년의 정직함이다 라고 말했을 때 손님들은 현주의 저가 청국장과 본질적인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싸구려 거짓 맛 대신 돈으로 살 수 없는 정직한 어머니의 맛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주의 진짜 어머니의 청국장은 품질과 맛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결국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현주는 법적 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탐욕의 잔재는 결국 진실과 정직함 앞에서 힘을 잃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순옥의 가족은 이 위기를 통해 가족의 단합과 식당의 신념을 더욱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상호가 제기한 현주의 부정 경쟁 행위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은 순옥 가족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현주가 고의적으로 순옥의 식당 명예를 훼손하고 어머니의 맛이라는 식당의 오랜 명성을 악용하여 고객을 혼동시켰음을 인정했습니다. 현주는 순옥의 식당 인근에서 더 이상 영업할 수 없게 되었고 순옥 가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주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병수에게서 빼돌린 돈으로 시작한 복수극은 결국 자신의 파멸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탐욕이 가져온 쓰라린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주는 순옥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탐욕의 잔재는 법적인 단죄를 통해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순옥은 법정 승리 소식을 듣고도 담담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돈이나 복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순옥은 아들 상호에게 고맙다 상호야. 내가 어머니의 명예와 식당을 지켜주었다 고 말했습니다. 상호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대로 어머니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저희 아들들의 임무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법적 싸움은 끝이 났지만 이제 순옥 가족에게는 식당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법정 승리 후 식당 운영은 큰아들 재호와 며느리 지영의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호가 전통적인 맛과 품질 관리에 집중하는 동안 지영은 식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혁신적인 브랜딩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식당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되 어머니의 맛에 청년의 감각을 입히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시간의 가치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청국장의 30년 역사를 강조하는 새로운 마케팅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30년 세월의 정직함이 담긴 한 그릇, 어머니의 맛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지영은 식당 내부 인테리어를 대대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낡고 투박했던 식당을 레트로 감성과 현대적인 미니멀리즘이 조화된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식당 한쪽 벽면에는 순옥의 인생 박물관 코너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순옥이 사용했던 콩 맷돌과 낡은 솥단지들을 예술 작품처럼 전시하여 손님들에게 시간의 깊이를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지영은 식당의 메뉴판을 QR 코드 방식으로 바꾸고 순옥의 청국장 제조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하여 식사 중 손님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청국장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지영의 브랜딩 전략 중 가장 큰 핵심은 청국장의 가정 간편식 HMR 시장 진출이었습니다. 많은 단골 손님들이 집에서도 어머니의 청국장을 간편하게 즐기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영은 이 수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상호의 법률 자문과 재호의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맛, 30년 전통 청국장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키트는 순옥의 전통 비법 그대로 만든 청국장과 육수 재료들을 밀봉 포장하여 전국 어디든 배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영은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청국장 키트를 홍보했습니다. 청국장 키트는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1인 가구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통적인 한식을 간편하게 즐기려는 현대인들의 수요를 정확히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청국장 키트는 식당 매출을 넘어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며 식당을 전국적인 브랜드로 도약시키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순옥은 며느리의 놀라운 사업 수완에 감탄했습니다. 지영아, 너는 정말 대단하다. 내가 30년간 땀으로 일군 청국장을 너는 아이디어와 기술로 세상에 퍼뜨리는구나. 순옥은 며느리에게 청국장의 최고 품질 유지를 당부하며 전적인 믿음을 보였습니다. 재호는 처음에는 아내 지영의 혁신적인 시도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전통적인 청국장 맛이 변질될까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지영은 전통은 지켜야 하지만 고객과의 소통 방식은 현대적으로 바꿔야 한다 며 재호를 설득했습니다. 지영은 남편 재호에게 청국장 HMR 키트를 개발할 때 순옥이 직접 검증한 전통 비법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했습니다. 재호는 어머니의 맛을 지키는 마스터 셰프 역할에 전념했고 지영은 그 맛을 포장하고 유통하는 브랜드 디자이너 역할을 맡았습니다. 순옥은 두 사람의 조화로운 협력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아들 재호는 아버지 병수가 남긴 탐욕의 씨앗을 버리고 어머니의 정직한 장인 정신을 계승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순옥이 평생 일군 어머니의 힘을 현대적인 기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새 세대가 청국장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완벽하게 조화되었습니다. 이들의 성공 스토리는 언론과 방송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맛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정직함과 가족의 사랑이라는 가치를 상징하는 전국구 명소가 되었습니다. 식당 앞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되자 순옥은 마침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재호와 지영에게 식당과 HMR 사업의 모든 권한을 공식적으로 위임했습니다. 순옥은 이제 매일 새벽 청국장을 띄우는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여생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순옥은 은퇴 후에도 식당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며느리 지영에게는 인생의 지혜를 전수했습니다. 그녀의 식당은 이제 30년의 세월을 이겨낸 강인한 어머니의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순옥은 아들 재호와 며느리 지영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이자 더 좋은 부모가 될 것이다. 이 식당은 이제 너희의 것이다. 다만 이 식당의 정직함과 따뜻한 마음만은 영원히 잊지 말아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1막을 마무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속에서 따뜻하고 평화로운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식당 경영권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완전히 위임한 후 진정한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 청국장 솥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순옥의 일상은 30년간의 고단했던 삶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 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좋아하는 꽃을 가꾸거나 오랜만에 만난 동네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순옥의 삶은 평화와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마음의 평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들 재호와 상호 그리고 며느리 지영은 아버지 병수의 마지막 유언대로 순옥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지영은 순옥의 노년을 위해 세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순옥이 외롭지 않도록 매일 저녁 함께 식사 시간을 가졌고
순옥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여행을 가거나 나들이를 했습니다. 순옥은 며느리의 진심 어린 효심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영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남편에게 버려진 그림자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순옥은 지영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청국장 식당 어머니의 맛은 제호의 정통성과 지영의 혁신적인 브랜딩 덕분에 전국적인 명소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청국장 HMR 키트는 전국적인 히트 상품이 되었고 식당은 매일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제호는 어머니 순옥의 전통적인 맛을 계승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고 지영은 어머니의 인생 철학을 담은 스토리텔링 마케팅으로 식당의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식당은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아들들에게 병수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던 것처럼 식당의 수익 일부를 어머니의 맛 장학금으로 설립하여 지역 사회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탐욕 대신 나눔을 택한 어머니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청국장 식당 어머니의 맛은 성공 신화를 넘어 정직한 기업의 표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순옥의 이야기는 가족 사랑과 정직함이 탐욕을 이긴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순옥은 식당의 성공이 곧 자신이 인생에서 지켜왔던 가치의 승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수의 재산 문제로 한때 갈등을 겪었던 큰아들 재호와 둘째 아들 상호는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든든한 우애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 순옥을 지키기 위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재호는 상호에게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전략가이자 법률가이다. 내가 아니었다면 어머니의 식당은 현주에게 넘어갔을 것이다. 라고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상호 역시 재호에게 형의 정직한 맛과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의 승리가 가능했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의 식당을 공동의 목표로 삼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호는 식당의 맛과 전통을 지키는 뿌리가 되었고 상호는 식당의 명예와 안전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조화로운 협력은 순옥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순옥은 자신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정직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순옥의 손주들이 훌쩍 성장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순옥의 강인한 인생 이야기와 청국장 식당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식당 어머니의 맛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가족의 영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손주들에게 청국장 끓이는 법 대신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많단다. 너희는 남을 해치지 않는 정직한 마음과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할머니가 너희에게 물려주는 가장 귀한 유산이다. 순옥의 말은 손주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순옥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어머니의 맛 기념관을 식당 옆에 별도로 건립했습니다. 이 기념관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고 순옥은 종종 이곳에서 방문객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순옥의 인생은 시대를 초월한 어머니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순옥은 8순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주름은 고난을 이겨낸 영광의 훈장이었습니다. 순옥은 식당의 평화와 가족의 행복을 지켜낸 위대한 어머니로 남았습니다. 순옥은 청국장 식당 어머니의 맛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뜨거운 청국장 냄새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옥은 아들 재호, 상호, 며느리 지영, 그리고 손주들의 손을 모두 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 나의 삶은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너희의 사랑으로 따뜻한 결실을 맺었다. 이제 나는 아무 여한이 없다. 너희는 이 식당을 영원히 지켜주거라. 이 식당은 너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이다.
순옥은 사랑하는 가족들 속에서 평화롭고 고요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청국장 식당 어머니의 맛은 순옥이 남긴 사랑과 정직함의 유산으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